네, 오늘 빅스텝을 단행한 한국은행 결정이 나왔는데요. 우리 경제 전반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좀 짚어보겠습니다. 염승환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사 나와 계십니다.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. 자, 이창용 총재가 장시간에 거쳐서 설명을 했는데 제일 중요한 내용은 지금 뭐였습니까? 일단 이제 기준금리 인상은 뭐 다 어느 정도 예상은 했죠. 빅스텝으로 예상을 했는데 이제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추가 금리 인상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게 가장 초미의 관심사인데 일단 지금 시장이 좀 안도할 수 있는 멘트를 한 거죠. 0.25%면 왜냐하면 이게 8월에도 한 번 더 빅스텝 갈 수도 있다라는 의견들이 굉장히 좀 많았거든요. 지금 물가가 좀 쉽게 안 잡히다 보니까 근데 0.25%를 지금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의 긴축 속도가 어쨌든 좀 완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사실 이게 그렇게 결정된 배경에는 아무래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가계부채도 워낙 좀 많은 상태고 또 성장도 신경을 안 쓸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렇죠. 또 요즘에 코로나 확진자도 좀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좀 챙긴 것 같고요. 거기다가 또 타이밍상으로 오늘 또 새벽에 끝났던 이제 그 미국 증시에서 국제 유가가 한 8% 가까이 폭락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이 모든 물가의 근원 중에 하나가 에너지 가격이잖아요. 근데 이 에너지 가격이 어쨌든 좀 안정화되는 모습이 나와서 아마 0.25% 코멘트를 하신 게 아닌가 좀 보고 있습니다. 일단 0.5%포인트 인상, 빅스텝이 사상 최초잖아요. 네. 시장에 어쨌든 좀 즉각적인 반응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? 이게 안 그래도 이제 사실 증권가에서는 뭐 한 일주일 전부터 이제 이번엔 좀 빅스텝 갈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고 그래서 사실 시장이 좀 안 좋았어요. 그런 이제 좀 바짝 긴장을 하고 있었죠. 선반영이 된 거예요. 네, 근데 아까 제가 이제 오면서 보니까 금통에서 0.5% 인상을 하니까 증시가 잠깐 흔들렸다가 바로 올라가더라고요. 예, 상승세로 반전해서 그러니까 항상 이제 증시 격언에도 이미 좀 이제 노출된 악재는 악재가 아니다 그런 것처럼 시장이 미리 좀 선반영을 했기 때문에 증시에서는 그렇게 우려 섞인 좀 표정을 안 짓는 것 같고 그리고 그 다음 스텝이 중요한데 그 다음 스텝이 그렇게 좀 아주 긴축적인 스텝은 아니라고 지금 코멘트가 나왔기 때문에 시장은 조금 안도를 한 것 같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시장 입장에서 보면 긴축이 빨리 진행되지 않으니까 이제 안도하는 측면이 있지만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금리를 빠른 속도로 올려야 될 필요성도 제기가 되었고 특히 미국은 막 자이언트 스텝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빅 스텝 한 번 하고 그다음에 이제 베이비 스텝으로 간다고 하니까 금리가 역전돼 버리고 그럼 물가 잡기 어려워지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. 예. 그 사실 이제 우리나라하고 지금 미국 간의 물가는 아직 좀 차이가 있죠. 미국이 훨씬 높은 상황이고 아직 한국은 이제 물론 한국도 지금 6%니까 낮은 건 아닌데 다만 이제 그 어쨌든 이제 이창용 총재가 예전에도 이게 청문회 하실 때 제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잠재 성장률을 굉장히 좀 신경을 많이 쓰는 발언을 하시더라고요. 뭐 그러니까 성장론자다 이렇게도 네, 뭐 맞아요. 불리던데요. 그때도 이제 그러니까 우선순위는 물가가 맞아요. 물가를 일단 진정시키고 그리고 기대 인플레를 좀 잡아야 되거든요. 자꾸만 사람들이 물가 상승에 대해 기대를 하게 되면 이게 걷잡을 수가 없거든요. 그래서 빅스텝을 일단 선제적으로 단행을 했지만 그 뒤에 올 수 있는 후폭풍이 또 굉장히 클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사실 한미 간의 또 기준금리 역전 현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좀 우려 요인들도 분명히 있긴 있지만 지금은 한쪽에서는 좀 민생도 좀 챙겨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주문도 있다 보니까 그런 걸 좀 감안을 해서 베이비 스텝으로 가는 것 같고 그리고 환율도 지금 최근에 워낙 지금 1,300원 넘어서 굉장히 좀 그 어려운 상황이지만 어쨌든 지금 사실 위기가 아닌 그러니까 뭐 위기가 아니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금융위기가 아닌데도 환율이 좀 1,300원 좀 넘어섰거든요. 근데 이 모든 사실 근본 원인 중에 하나가 무역수지 적자거든요. 근데 원인을 살펴보면 무역수지 적자의 또 원인은 유가. 그럼 유가가 또 잡혀주면 그 하는 총재 입장에서는 조금 이제 부담감이 덜할 수가 있거든요. 근데 국제유가 고점 대비해서 한 25% 지금 빠져 있거든요.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일단 좀 감안을 했지 않았나 싶습니다. 문제는 이제 미국 금리를 우리가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달 말이나 또 금리를 큰 폭으로 올리면 그때 우리는 어떤 결정을 해야 될 것인가 또 고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? 네, 그러니까 미국이 아마 자이언트 스텝을 할 것 같아요. 자이언트 스텝을 하면 한 번에 0.75%를 올리는데 그럼 이제 한미 금리 역전이 이제 발생을 합니다. 그러니까요. 그래서 지금 한국이 2.25%인데 이제 미국이 올리면 2.5%가 되거든요. 그래서 이제 역전 현상이 좀 발생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제 분들이 또 우려도 좀 하시는 게 이게 자본 유출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그래서 저도 데이터를 한번 좀 보긴 봤는데 96년하고 2001년하고요. 그다음에 2005년, 2007년 그리고 2018년, 2020년 이렇게 각각 3번의 기간 동안
한미 이제 금리 역전 기간이 있었어요. 예.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럼 돈이 많이 빠져나갔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세 번 다 실제적으로 돈이 다 들어왔습니다.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진 않았어요. 그러니까 되게 좀 저도 이게 조사하면서 좀 굉장히 놀랐던 데이터인데 예. 근데 주식은 좀 다른 게 96년하고 2001년에는 주식으로도 외국인 매수가 들어왔는데 나머지 두 번의 기간은 외국인들이 주식은 팔았어요. 실제로. 근데 그게 한미금리 역전 현상 때문에 팔았다고 보기보다는 뭐 2018년, 20년에는 뭐 특히 그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있었고 2005년, 7년도에는 증시가 좋을 때인데 아마 외국인들이 좀 차익 실현을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무조건 이게 금리가 역전됐으니까 뭐 외국인이 빠져나간다. 이렇게 우리가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실 필요 없고 외국인들이 사실 우리나라 지금 기준금리가 한국이 작년부터 올렸으니까 높았잖아요. 미국보다. 그런데도 지금 1년 내내 주식을 팔거든요. 그러니까 금리차보다는 그 당시에 외국인들의 시각이 중요한 것 같아요. 우리나라 경제나 예. 외부 환경을 보는. 그래서 그런 것들이 더 좀 작용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. 그러니까 환율이 자꾸 이제 높아지는 게 돈이 빠져나가서라기보다는 우리 지금 무역 수지가 안 좋아지는 그 때문이라고 보셨는데 고유가가 좀 잡히기 시작하니까 좀 안심이다라고 하셨는데 근데 이게 앞으로 국제유가가 계속해서 그럼 이렇게 좀 하락세로 갈 것으로 기대해도 됩니까? 그러니까 일단 어느 정도 좀 고점을 찍은 것 같은데 이제 여전히 불안하게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. 왜냐하면 이게 국제유가 상승의 원인이 그 수요가 뭐 엄청 좋아서라기보다는 공급이 부족해서잖아요. 네. 근데 지금 빠지는 이유도 공급이 늘어서가 아니라 갑자기 경기 침체 온다고 하니까 이게 수요가 빠지겠다. 그래서 유가가 지금 일단 예. 무너진 상태인데 근본 원인이 해결된 건 아니에요. 그래서 사실 이제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증산을 한다거나 이래서 국제유가가 이제 공급 이슈로 빠지는 게 가장 좋은데 그러면 전쟁이 끝나는 게 제일 좋고 근데 전쟁은 아직은 좀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래서 이제 오늘 가잖아요. 그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로 예. 거기서 증산 합의를 이끌어내면 사실 그런 이슈로 만약에 유가가 빠지면 굉장히 이건 증시에도 뭐 우리나라 경제에도 호재일 수 있는데 아직은 수요 기반이라서 이게 국제유가가 계속해서 하락을 할지는 좀 7, 8월 달에 이런 이제 경기 데이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면밀히 조사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바이든 대통령이 예. 지금 위기지 않습니까? 네. 지지율 떨어지고 근데 사우디 갔다가 아무 성과도 없이 그냥 돌아오면 정말 더 떨어질 텐데 네. 뭔가 있으니까 그래도 간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이번에 뭐 그 워싱턴 포스트에도 기고를 했더라고요. 기고한 걸 보니까 거기에 뭐 국제유가 얘기는 안 했어요. 원유 얘기는 안 하고 이제 뭐 중동의 평화라든가 예. 요즘에 사실 이제 이 중국 같은 경우 1대1을 통해 가지고 중동 쪽으로도 좀 손을 많이 뻗쳤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또 그런 걸 견제하고 싶겠죠.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방문하는 것도 그런 목적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중동의 평화주의 관점 또 중동에서 이제 그런 안보 문제에 대해서 미국이 역할을 하려는 게 목적이지만 사실 시장에서는 많은 분들이 사우디의 예. 증산 합의를 이끌어내려고 그렇죠.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인데 아무튼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. 네. 뭘 들고 올지 좀 봐야 네. 되겠군요. 환율이 워낙에 연일 최고치다 보니까 너무 오르다 보니까 이제 통화 스와프 얘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. 네. 어떻게 보세요? 그러니까 이게 통화 스와프를 하면은 당연히 이거는 좀 좋을 수가 있는 예. 게 지금 우리나라 외환 보유가 계속 좀 줄고 있거든요. 물론 아직까지 엄청 적은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 외환 보유가 6월 말 기준으로 4,382억 달러니까 한국 돈으로 500조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근데 이게 지금 무역 소지가 적자로 가다 보니까 외환 보유액이 매월 떨어지고 있거든요. 그래서 지난달에는 94억 달러가 줄어버렸어요. 이게 2008년 이후로 최대치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만약에 국제유가가 안 잡히고 무역 소지가 지금 7월 1일부터 10일까지 데이터도 무역 수지 적자 났거든요. 이게 계속 누적되면 예. 나중에 이제 걷잡을 수도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뭔가 달러라는 또 안전판이 있으면 좋잖아요. 예. 근데 지금 통화 스와프가 종료됐잖아요. 이 상황에서 통화 스와프를 만약에 맺게 되면 마이너스 통장 같은 거죠. 우리가 위기 때 미국에 이제 그냥 쉽게 달러를 빌려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손쉽게 지금 이 차용을 할 수 있어서 긍정적인데 네. 이게 다음 주에 그 앨런 재무장관이 한국에 방문을 하잖아요. 그러니까요. 그때 이제 이창용 총재랑 이제 면담을 한다고 하는데 네. 그게 좀 중요한 이벤트가 좀 되지 않을까. 우리가 요청하 뭐 일단 할까요? 요청할 예. 가능성이 예. 있는데 이제 미국 입장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네. 지금 이제 언론 보도상으로는 좀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네. 오늘 저희가 전해드린 소식 중에 고용 지표가 성장세는 좀 둔화됐지만 그래도 비교적 기대보다는 네. 호조라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? 이거? 그 사실 이게 미국도 고용이 좋아요. 미국도 고용 데이터 보면 깜짝 놀랐거든요. 이게 경기 침체 오는데 실업률은 뭐 거의 역대급 최저치에 있고 그 신규 고용자 수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
근데 우리 지금 한국도 지금 뭐 보니까 고용 지표는 굉장히 단단한데 사실 근데 고용 지표라는 게 좀 약간 후행 지표입니다. 이게 선행 지표는 아니거든요. 근데 지금 경기 침체를 나타내는 신호들은 다 선행 지표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소비 심리가 꺾이고요. 뭐 주가 지수는 가장 먼저 선행을 하는 거죠.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마지막에 후행적으로 데이터가 확인되는 게 고용 지표거든요. 네. 그래서 고용 지표가 좋으니까 경제가 탄탄하다.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게 앞으로의 경기가 더 중요하잖아요. 이 정책 예. 방향을 세울 때. 그런 면에서 고용 지표 좋다고 좀 아직은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오늘 뭐 물가 잡기 위한 뭐 특단의 조치가 나와야 된다는 건 모두 공감하지만 일단 좀 대출 있는 분들 네. 한숨밖에 안 나온다 지금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. 네. 실제로 부담이 0.5%포인트가 올랐을 때는 얼마나 더 커지는 거예요? 그러니까 이게 그 대출 이자가 지금 굉장히 좀 이게 커질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으로 좀 예. 가고 있잖아요. 우리나라도 지금 보니까 조사해 보니까 가계 부채가 한 1,850, 한 9조 정도 되는데 이게 주요국 중에서 가장 높다라고 하더라고요. 예. 근데 이분들 중에도 또 특히 주택담보대출이 굉장히 많은 편인데 이게 대부분 다 변동금리거든요. 그래서 금리가 조금만 올라도 이게 한 50에서 60만 원 정도가 이제 상환금이 더 올라가게 되니까 가뜩이나 물가 때문에 소비 줄여야 되는데 그렇죠. 네. 더 경기에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. 네. 예. 자, 염승환 이사의 경제 분석 들었습니다. 잘 들었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